네, 이번에 미니 테스트 3회 6번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테스트 3회 거의 다 우리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 important, 중요한 차이점. 무슨 뭐 사이에서의 차이점이냐면 philosophers, 철학자들과 psychologist, 심리학자 사이에서의 이 차이점이 이다. 바로 뭐냐? 대세모 설명해줘야죠. 접속사. 바로 the former. 우리 전자, 후자 할 때 그런 말이야. 즉 전자는,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우리 써놓을까?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 항상 비교하는 글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치 표를 정리해서. 이 철학자들은 are concerned with, 얘가 수거거든요. 뭐뭐에 관심을 두다 이런 뜻이야. 뭐에 관심을 둔 사람이냐면 rational justification, 해석을 하면 뭐야? 이성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철학자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유, 왜 사람은 사는가, 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여튼 이러한 설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뒤에 볼래요? The latter, 얘가 뭐냐면 얘가 후자란 뜻이야. 여기서 후자 밑에 여러분들 같이 써놓을까? 얘는 심리학자죠. 또 심리학자는 뭐에 관심을 둔 사람이냐 할 때 이거 잘 보세요. 아까 are concerned with 할 때 여기에서 with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여기 앞에 여기 are concerned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적으란 뜻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점을 보는 거야. 심리학자들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냐면 physiology, 생리학. 선생님, 생리학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 쓰세요. 우리 인간의 뇌나 어떤 몸이 있죠, 몸.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둔 학문이 생리학입니다. 다시, 심리학자는 인간의 생리학과 어떤 conscious, 어떤 의식적인 awareness, 인식,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란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요, arrived at, 도달합니다. 뭐에 도착하고 도달하냐면 comparable conclusions. comparable 라고 하면 유사한이란 뜻이야. 유사한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유사한이란 건 이거 아니야? 그냥 비슷한이란 뜻이죠. 같은 말 similar. 근데 여러분들 영어 단어 identical이라는 동의어 아주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얘가 같은 뜻이니까 identical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conclusion, 근데 결론에 도달합니다. 위에서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둘 다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both, 이 둘 다 conclude,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짓냐면 대체목, 뭐라고 결론 짓냐? visual awareness, 시각적인 인식. 뭐에? 3dimensionality, 3차원성이라고 할까요? 모두 다 3차원성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은 is indirect, 굉장히 간접적인 것이며 이 사람들은 또한 이것이야말로 결과다 라고 본대요. 뭐의 결과냐면 learned, 학습된 association, 연상이라든지 혹은 뭐에 따르면 몇몇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rational inference, 이성적 inference, 추론의 결과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 라는 점에서 결론이 비슷하다. 선생님, 이게 뭔 이상한 얘기인가요? 지금 요 3번 문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적으세요. 거기에 자막을 유튜브에 누르면 자막이 나오거든. 선생님 이거 다 쓰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D 입체 있죠. 이런 걸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할까요? 좀 지워볼까? 3D 입체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눈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연상 기법이라고 할까요? 연상 기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성적이라고 하잖아. 이성적 다 추론 덕분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3D 입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 눈이 3D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많은 연상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을 해서 우리가 3D 입체를 보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philosophers, 철학자들은요 할 수 없대요. explicitly, 명시적으로 라는 말은 여러분 명백하게 눈으로 보이는 걸 명시적으로 라고 표현하죠. 철학자들은 명시적으로 따라서 appeal to 할 수 없다. 호소하다. 좀 의역을 하면 근거로 삼다. 이렇게 의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켄트니까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케플러의 옵틱스, 우리 학문 중에 광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그러니까 케플러가 주장한 이 광학을 철학자들은 명시적으로 그런 걸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 여기 위에 것도 지워볼게요. 적을 게 좀 많죠? 요 4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 4번에서 하고 싶은 말 뭐라고 할까요? 즉 이거야. 철학을 한 뭐에 의존을 하는 학문이 됐어? 아까?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개념에 어떤 그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게 철학인데, 그쵸? 이 케플러라는 대상이 나왔죠. 케플러가 주장한 광학이라는 얘가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에서부터 나온 게 광학 아닙니까? 이 과학적 이론 이런 거를 따라서 이 철학이라는 놈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선생님, 광학이 뭐예요? 뭐 과학에서 나왔다는 뭐 이론의 광해. 광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배경 지식 알려줄까요? 광이라는 게 빛광자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의 한 분야예요. 빛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광학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리고 요 광학이라는 또 얘기를 하자면, 광학이라는 거는 약간 뭐 그거야. 우리 눈에 망막이 있죠. 이 망막에 뭐가 맺혀요? 빛이 맺히죠. 이런 걸 하여튼 뭐라고 할까? 연구하는 학문이 광학이에요. 뭐가 됐건 과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철학이라는 말은 논리와 개념, 즉 이성적인 추론으로 항상 무언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이 철학 안에는 이 실험적인 어떤 과학, 무슨적 과학? 실험적인 어떤 과학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케플러가 주장한 이 광학이라는 과학 이론이 뭔가 맞으니까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철학자들은. 왜냐? 철학자들은 실험적인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일까? 가볼게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사용한대요. 케플러가 주장한 이 이론을 서로 다르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요, 철학은 is supposed to 이렇게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즉 철학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좀 재밌는 단어가 나오네. priori. 여기 얘가 명사로 들어갔는데 얘가 선험 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선생님 선험적인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런 거야. 먼저 선이야. 그러니까 경험 먼저, 이전의 어떤 논리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즉 철학이라는 것은 선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즉 경험 이전에 어떤 논리를 따지는 학문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철학은 어떤 과학적 실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란 건 다 추론하는 거잖아. 뭐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생각을 다루는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경험 이전에 그런 논리성만 주장하는 선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게 철학의 입장이죠. 그게 뭔 말이냐, 여기 뒤에 거 선생님 문법 설명할게요.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that 이런 말이래. 철학은 그 철학이란 거는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과학적인 이론을요, 뭐로써? 기반, 파운데이션, 기반으로서, 지식의 기반으로서 이 철학은 과학적 이론을 따라서 주장하고 사용할 수 없다. 왜냐? 철학이란 거는 그냥 처음에 내가 뭔가 경험을 과학적 실험 직전에 어떤 논리만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은 한계성이 있다 라는 차원이다 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시 돌아왔어. nevertheles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철학의 어떤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 그래서 as diverse as 뭐뭐만큼 다양한 이런 뜻이야. 즉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나 그리고 버클리라는 철학자만큼이나 다양한 철학자들은 흔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철학자인데 이 사람들도 뭘 사용했냐? 바로 retinal image. 얘가 뭐냐면 레티널이 망막이에요. 망막의 이미지라는 거를 일종의 휴리스틱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번에는 휴리스틱으로 사용을 했다는데 휴리스틱은 또 뭐예요? 라는 얘기죠.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여기 밑에 쓸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뭔가를 우리가 실험을 하면요, 여기서 뭐 필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발견적 장치라고 얘기해요. 즉 뭔가를 실험을 했을 때 설명하는 어떤 도구,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여러분들. 이 철학자 데카르트 다 들어보신 적 있죠? 뭐 버클리는 몰라도요. 이 데카르트 같은 이런 철학자들조차 이 뭐라고 할까? 망막 이미지가 뭐냐면 눈에 맺히는 상을 연구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걸 일종의 설명하려는 도구, 발견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 철학자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올게요. 그래서 마지막 7번 문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브를 해줬다, 기능을 했다. 바로 그것들에게, 여기 do not이라고 하면 비록 뭐뭐가 아닐지라도, 비록 explicitly, 명시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즉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휴리스틱 같은 장치, 즉 뭐 망막 이미지 같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야. as a model, 모델로서요. 뭐의 모델이냐면 what 것, 우리가 보는 것의 어떤 모델로서 잘 작동을 해 주었다. 즉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뭐로서? 일종의 basis, 기초로서. 뭐 하려는? generalizing, 일반화하려는 기초. generalize가 일반화하다 이런 뜻이야. 뭘 일반화하는? 다른 감각들을 뭔가 일반화하는 어떤 기반으로서, 즉 철학자들도 과학자들이 사용했을 법한 그런 기법들, 휴리스틱 같은 이러한 설명하려는 그런 도구, 뭐 망막 이미지는 예시에 불과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철학자들조차도 흔히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이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뭔 글을 읽었냐? 쌤이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봐.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요게 아니야. 쌤 여기 그냥 빈칸으로 할게.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둘 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나눠지죠. 철학은 논리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고, 심리학은 뭔가 인간의 몸과 뇌를 다룬 생리적이고 의식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이 두 학문 다, 이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3D를 본다는 것은 얘네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연상 기법이라든지 그들이 할 줄 아는 머릿속에 그런 추론 덕분에 우리는 3D 입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둘 다 비슷한 느낌이다. 하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제시한 이론, 저 위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론이라고 했냐면 광학 이론, 망막에 빛이 맺히는 현상이죠. 이런 과학 이론을 항상 직접적으로 근거를 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 철학은 원래 과학적인 실험까지 하는 학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철학이라는 건 이거를 근거를 삼지 못하지만, 철학자들 중 일부였던 몇 명의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 데카르트라는 사람 있죠. 데카르트 하면 어디선가 들어봤잖아. 똑똑한 인간 있잖아. 이 사람은 됐어요? 그래도 이 망막 이미지라는 약간 과학의 필이 나는 그러한 것들 있죠. 휴리스틱이라는 말까지 쌤이 썼잖아요. 이러한 걸 본인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설명하려는 약간 도구, 휴리스틱이라고 했죠. 얘를 뭐라고 했어? 아까 위에서 정리하는 거야. 휴리스틱이라는 요 설명 도구로서 이 사람들은 활용은 했다라는 애매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보세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글이야. 철학과 심리학적 접근, 뭐에 따른 이 인지, 사람이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 둘 학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룬 글이었고, 그리고 밑에선 뭐라고 주장하냐? 케플러의 어떤 광학이라는 예시죠. 하나의 예시.
이런 것들과 retinal imagery, 망막 이미지라는 또한 두 번째 예시가 나왔죠. 이런 거를 theories, 이론, 이 비주얼 인지, 얘가 결국 이게 지각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가 얘야, 얘 지각. 하여튼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라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주제를 연결시켜도 되고요. 예를 들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간접적인 nature, 본질이라고 해석할게. 간접적인 본질, 시각적 인식,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할게. 지각이라고 얘기하거든. 어떤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 3D를 볼 때 인지를 할 건데 이런 거에 철학과 심리학자들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쵸? 이런 거에 간접적인 본질을 다룬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쌤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가볼게요. 케플러의 광학과 망막 이미지의 역할, 철학과 심리학에서 얘네가 각자 공통점이 어떻고 차이점이 어떻자를 이렇게 보편적인, 즉 이 글은 뭐냐면 되게 주제가 보편적인 그냥 속성을 다룬 글이다 라고 이건 적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한 번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는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글을 어떻게 출제하시겠습니까? 뭐 주제 낼 수 있겠죠? 내용일치 낼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 글을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순서를 묻는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선생님은 또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1번부터 각각 이렇게 7번까지의 문장 중에 내가 단 한 개라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